겨울의 끝자락, 마지막 눈발이 흩날리는 산골 마을에 김도현과 윤설이 발을 들였습니다. 청송리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발 아래 눈이 바스락거렸고 얼어붙은 길 위에는 사람들의 발자국이 드문드문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겨울이 물러나는 때라기엔 살아있는 기척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그네시오?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김도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70은 넘어 보이는 연세에도 걸음걸이는 의외로 단단했습니다. 예, 길을 지나던 중입니다. 혹시 하룻밤 묵을 곳이 있을는지요? 노인은 잠시 김도현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주막이 저기 보이시오. 주인 박서방에게 말하면 묵을 수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주막에 들어서자 중년의 사내가 김도현을 맞았습니다. 박서방이라 불리는 주막 주인이었습니다. 손님, 어서 오시오. 하룻밤 묵어 가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방이 있습니까? 있고 말고요. 요즘 이 마을에 나그네가 드물어서 말이오. 박서방은 친절했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꾸만 창밖을 내다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윤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날이 저 주인의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혹시 조금 전 만난 노인 어르신은 김도연의 말에 박서방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 한석봉 영감 말씀이시오. 내일 마을을 떠난다더군요. 오래 사신 분 같던데 떠나신다니 아쉽지 않으십니까? 박서방은 대답 대신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방으로 안내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도연이 방에 짐을 풀고 있을 때 문 밖에서 박서방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석봉 영감님, 이것 좀... 문틈으로 보니 박서방이 한석봉 노인에게 음식 보따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주막에서 가장 좋은 음식들이었습니다. 노인은 사양했지만 박서방은 억지로 쥐어주고 황급히 돌아섰습니다. 저녁 무렵 주막에 마을 사람 몇이 모였습니다.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석봉 영감이 내일 떠난다더군. 30년이나 되었지. 그 늦은 밤 화재 이후로. 곡간이 다 타버렸을 때 말이요. 온 마을이 굶주렸었잖소. 김도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나이에 혼자 사시긴 힘드셨을 텐데 이제 어디로 가시려는 걸까? 하지만 그래도 30년 전 그 일은 말끝을 흐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도연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커다란 곡간이 보였습니다. 다른 집들은 모두 낡았는데 그 곡간만은 유독 새 것처럼 튼튼하고 깨끗했습니다. 김도연은 주막을 나와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곡간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곡간 앞에 서 있는 한석봉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노인은 곡간문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와 작별하듯 천천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에는 애틋함과 동시에 깊은 죄책감 같은 것이 배어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다가가려는 순간 마을 사람 몇이 멀리서 노인을 바라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미움도, 연민도, 그 어떤 감정도 아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한석봉 영감, 한 사람이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떠나는구먼. 그래야지 이제라도 떠나는 게 다행이지. 하지만 그 말투에는 원망만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아직 풀리지 않은 감정이 그 안에 엉켜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김도연은 주막방에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마을이 소란해지기 전 그는 곡간으로 향했습니다. 문에는 오래된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자물쇠를 보는 순간 어젯밤 들었던 이야기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30년 전 이 곡간에서 불이 났다는 이야기. 마을 입구로 향하자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한석봉 노인이 보따리를 맨 채 서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소. 마을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3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석봉 노인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30년 전 이맘때였소. 겨울이 끝나가던 그날,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을 곳간에 불이 났소. 그 안에 있던 곡식이 모두 타버렸죠. 김도연은 방금 본 곳간을 떠올렸습니다. 그 튼튼한 건물이 30년 전 화재의 잔해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곡간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소. 그날 밤 제가 등잔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서 그 작은 실수가 마을 전체를 굶주림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습니다. 봄이 올 때까지 견뎌야 할 식량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소. 아이들이 울부짖었고 노인들은 굶어 쓰러졌소. 그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었소. 마을 이장인 이춘복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시 그도 젊은 나이에 가족을 굶주림에서 지키기 위해 애썼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30년간 이 마을에 남아 속죄하며 살았습니다. 떠나지 못했소. 아니, 떠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소. 노인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30년에 걸쳐 모은 돈으로 저 곳간을 다시 지었고 빚은 다 갚았다고 생각했소.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다 생각했소. 그래서 떠나기로 했습니다. 김도연은 사람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미움을 녹인 것일까요? 한석봉 영감님, 박서방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묘한 불안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떠나셔도 됩니다. 충분히 속죄하셨습니다. 그때 김도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석봉 어르신,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노인이 김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정말 어르신만 곳간에 계셨습니까? 마을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박서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오? 김도연은 어젯밤 주막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어젯밤 주막에서 들으니 30년 전 그날 밤 한석봉 어르신께서 등잔불을 끄지 않아 불이 났다 하더군요. 김도연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곳간 관리인이라면 보통 해가 저물기 전 일을 마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불이 난 것은 한밤중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 시각에 어르신께서 곳간에 계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있었습니까?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저는 그날 일찍 돌아갔소. 그렇다면 그 한밤중에 누가 곳간에 있었던 겁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서방이 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한석봉 영감님, 이제 와서 무슨... 노인이 박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 아닌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서방, 이제 그만 진실을 말할 때가 되지 않았소? 김도연은 박서방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곳간에 있었던 사람은 당신이었습니까? 박서방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주저앉으며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제가 그랬소.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침묵이 흐르고 바람이 눈을 휘날렸습니다.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박서방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25, 도박빚에 쫓기던 한심한 청년이었소. 곳간에 몰래 들어가 곡식 몇 가마를 훔쳐 빚을 갚으려 했소. 그런데 그만 등불을 엎질렀고 박서방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불이 번지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도망쳤소. 다음날 한석봉 영감이 책임을 지는 것을 보면서도 저는 차마 나설 수가 없었소. 이춘복 이장이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30년 동안 한석봉 영감님이 혼자 죄를 뒤집어 쓰는 걸 보고만 있었단 말이오?
박서방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저는 비겁한 인간이었소. 한 여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시 어린 딸을 굶주림에 잃었던 최 씨 부인이었습니다. 박서방, 당신이 내 딸을.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보다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30년간 한석봉 영감을 원망하며 살았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도연이 한석봉 노인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르신, 진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까?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10년 전쯤 우연히 알게 되었죠. 그런데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서방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어린 자식들이 있었어. 진실이 밝혀지면 그 가족이 어떻게 되겠어? 저는 이미 늙었고 혼자였어. 어차피 마을 사람들은 저를 용서하지 않았어. 그렇다면 차라리 제가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는 편이 나았어. 이춘복 이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0년이나 알고 계시면서 침묵하신 겁니까? 그렇소. 노인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박서방이 곳간 앞에서 혼잣말을 하는 것을 들었소. 용서해 주시오. 용서해 주시오. 계속 그렇게 중얼거리더군요. 그때 알았어. 그 사람도 30년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박서방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맞소.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소. 꿈에서 불타는 곳간이 보였고 굶주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소. 마을 사람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30년간 그들이 품었던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 젊은 사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박서방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아버지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시던 것이... 그렇다 아들아. 내 아버지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다. 한석봉이 말했습니다. 박서방은 이 마을에서 가장 성실하게 일했소.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고 누구보다 늦게 잠들었지. 그것이 그 사람 나름의 속죄였어. 김도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은 왜 이제야 진실을 밝히시는 겁니까? 한석봉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끝까지 숨기려 했소. 조용히 떠나면 모든 것이 그대로일 거라 생각했소. 노인은 김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 나그네가 진실을 찾아냈소. 그 순간 깨달았소. 진실을 숨기는 것이 박서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더 큰 고통 속에 가두는 것이었다는 걸 말이오.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박서방의 자식들도 다 장성하여 제 앞가림을 하게 되었소. 설령 진실이 밝혀져도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앉지는 않을 것이오. 그래서 결심했소. 노인은 천천히 곳간을 가리켰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곳간을 짓는 데 힘을 보태주셨소. 하지만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는지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30년간 모은 전부를 쏟아 부었으니까요. 사람들이 일제히 곳간을 바라보았습니다. 튼튼하고 깨끗한 그 건물. 그것이 한 노인의 30년이었습니다. 영감님, 그 많은 돈을 혼자서... 다시는 이 마을에서 그날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소. 다시는 추운 겨울에 굶는 사람이 없기를.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감님, 그 돈이면 편히 사실 수 있으셨을 텐데. 편히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소? 노인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게는 편안한 삶보다 여러분이 다시는 그날 같은 고통을 겪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소. 박서방이 노인 앞에 엎드렸습니다. 영감님, 저를 용서해 주시오. 제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한석봉은 박서방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진실을 알았을 때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소. 하지만 이제 알았소. 용서는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속죄하며 얻어가는 것이라는 걸 말이오.
노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박서방, 당신도 30년간 괴로워했을 것이오. 그동안 당신의 성실한 삶을 지켜봤소. 이춘복 이장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김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일을 관하로 가져가면 또 다른 겨울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은 마을이 판단할 차례입니다.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 잘못이 없어. 다만 진실을 몰랐을 뿐이오. 아니요. 한 노파가 외쳤습니다. 당시 남편을 굶주림에 잃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30년간 영감님을 차갑게 대했소. 인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모임에도 부르지 않았소.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지. 마을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은 30년간 한 노인의 고통을 함께 나눴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큰 짐을 노인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도연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숙연함을 느꼈습니다. 진실은 때로 칼처럼 날카롭지만 동시에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박서방의 아내가 앞으로 나와 한석봉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감님, 저희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30년 전 진실이 밝혀졌다면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린 자식들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석봉 노인은 다시 보따리를 챙겨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야겠소. 봄이 오기 전에. 잠깐, 이춘복 이장이 외쳤습니다. 영감님, 진실을 밝히셨으니 이제 떠나지 않으셔도 되지 않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야 떠날 수 있게 되었소. 짐을 내려놓았으니 말이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노인을 둘러쌌고 떠나보내지 않겠다는 듯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닙니다. 최 씨 부인이 외쳤습니다. 영감님은 아무 잘못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니 떠나실 이유가 없습니다. 박서방이 무릎을 꿇은 채 노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저를 벌해주시오. 마을에서 저를 쫓아내 주시오. 하지만 영감님만은 한석봉은 박서방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벌이라는 것은 스스로 짊어지는 것이오. 당신은 이제 바르게 살면 돼요. 그것이 진정한 속죄요. 노인은 마을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30년간 함께 해주셔서 고마웠소. 이 늙은이가 진작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소. 아니요, 영감님. 이춘복 이장이 말했습니다. 영감님께서는 가장 큰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한 가족을 지켜주신 겁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30년간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제 용서를. 용서할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이오. 최 씨 부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영감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셨소. 진정한 책임이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였고 30년간 그들이 노인을 대했던 냉랭한 시선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노인에게 무거운 짐이었을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30년간 품었던 말들을 전했습니다. 한석봉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간 차가운 시선만 보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노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봄은 반드시 옵니다. 이렇게 긴 겨울 끝에도 말입니다. 한석봉은 김도연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소. 이제 알겠소. 봄은 이미 와 있었소. 그때 하늘에서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차갑지 않고 오히려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봄눈이었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어. 박서방의 어린 손자가 눈송이를 손바닥에 받으며 웃었고 어른들의 눈물과 아이의 웃음이 뒤섞인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을 애워싸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간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석봉은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떠날 이유가 없었고 이제야 진정으로 이 마을의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영감님, 박서방의 아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저녁 저희 집에서 식사 한번 하시죠. 30년.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한석봉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을 사람의 집에 초대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영감님, 우리와 함께 봄을 맞이하십시오. 이춘복 이장이 손을 내밀었고 노인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마을 사람의 손을 맞잡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장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이번 봄에 거둘 첫 수확물을 저 곳간에 함께 갈무리하고 싶소. 그리고 이 곳간의 열쇠를 이제는 마을 사람 모두가 나누어 가졌으면 하오. 이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요, 물론입니다. 이 곳간은 이제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김도연은 이 모든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봄눈이 어깨 위로 내려앉았고 진정한 용서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은 진실이 있어야만 열린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인은 곳간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고 마을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30년간 혼자 지켜온 그곳에 이제는 모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이번 봄에 거둘 첫 수확을 이 곳간에 함께 갈무리합시다. 한석봉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누구도 굶주리지 않도록.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봄눈은 계속 내렸고 얼어붙었던 대지 위로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곳간터에 쌓인 눈 위로 사람들의 발자국이 겹쳐졌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김도영과 윤설은 마을을 떠나며 뒤돌아보았습니다. 눈 속에서 함께 웃는 사람들 사이로 한석봉 노인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겨울은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김도영과 윤설은 또 다른 사건을 향해 조용히 길을 나섰습니다.